야, 때깔 죽이지 않냐? 얼마 전에 친구 집에 놀러 갔었는데요, 아메리카노를 뽑아주더라고요. 저희 원두가 맛있다면서 커피를 내주는데 실제로 이 원두가 가진 향을 전혀 뽑아내지를 못했더라고요. 물론 커피 맛이라는 게 각자의 취향에 맞춰서 내려 먹으면 그게 답이긴 합니다만,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새로 맛을 잡아서 보여줬거든요.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런 맛이 있는지 몰랐어. 자, 원두에 잠재력이란 게 있는데요, 그걸 끌어낸 건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로 커피를 만들어 드시는 분들, 의외로 이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대부분의 입문자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에스프레소 추출에 필요한 준비물부터 올바른 추출 방법, 자, 이렇게 내린 게 맞는지, 이 맛이 맞는 건지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 커피는 이태리어고요. 자, 영어로 바꾸면 익스프레소 커피, 즉 빠른 커피. 20초에서 30초 만에 고압으로 30ml에서 40ml 정도의 커피를 쉽게 짜라낸 이태리에서 시작된 음료입니다. 이 진한 에스프레소에 200ml의 전후의 물을 희석시켜서 먹는 게 아메리카노고요. 때문에 맛있는 아메리카노는 맛있는 에스프레소의 연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준비물부터 살펴볼게요. 자, 고수는 장비를 탓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쉽게도 고수가 아니죠. 그래서 장비빨이 엄청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에스프레소 머신. 분쇄 온도를 담고 고압으로 뜨거운 물을 통과시켜주는 머신입니다. 자, 그리고 커피 그라인더, 원두를 분쇄해주는 기기죠. 커피 머신보다 커피 맛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기기이기 때문에 그라인더만큼은 진짜 좋은 걸 구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피 맛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원두.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일단 여러분들은 에쏘를 내릴 준비가 된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진 않지만, 커피에 진심인 분들은 여기에 몇 가지 도구들을 추가를 합니다. 참고로 커피 맛은 약간의 변화에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음료입니다. 때문에 미세한 조절을 쉽게 정확히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들이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저울, 이렇게 작으면서도 반응 속도가 빠른 에쏘 전용 저울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요 침칠봉, 대용량 바스켓, 그리고 템퍼, 이 네 가지 도구들은 맛의 완성도에 도움을 주는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도직링, 도직컵,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여기 온도 찌꺼기를 털어내는 넉박스, 템핑 매트랑 청소솔, 이 친구들은 편의성 부분에 크게 기여하는 녀석들이죠. 자, 이런 준비물들 보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무슨 커피 한 잔 내리는데 장비를 이렇게 많이 사야 돼?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사과부터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제가 준비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건 커피 한 잔을 내리기 위한 준비물은 아닙니다. 이건 어른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목록이에요. 그냥 편하게 커피 한 잔을 뽑고 싶으시면 자동 머신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것들은 자동 머신으로는 불가능한 높은 완성도의 커피를 뽑아주는 어른 장난감이에요. 자, 제 경험적으로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잡해질 것 같지만 재미만 올라갑니다. 맛도 올라가고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되면 이제 추출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추출 방법의 디테일이나 원리도 이 단계에서 다 설명이 될 겁니다. 우선 에스프레소 머신의 물통과 포터필터, 그라인더 호퍼를 가볍게 세척을 해줍니다. 포터필터는 분쇄된 커피를 담아서 머신에 채겨나는 거름망의 역할을 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통에 정수를 채워주시면 되고요. 콘센트를 꼽고 전원 버튼을 눌러줍니다. 깜빡깜빡거리지? 네네네. 이게 예열되는 과정이야. 자, 충분히 가열되고 나면 이 깜빡임은 멈춥니다. 그리고 또 하나, 커피를 담는 이 포터필터도 추출 온수의 열을 뺏을 수 있기 때문에 전원을 넣으면서 체결을 하고 웜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종에 따라 포터필터를 데워주지 못하는 기기들도 있는데 추출을 몇 번 해주면 이 포터필터가 예열이 될 거야. 불을 이기를 두세 차례 해주면 포터필터를 예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사용하는 포터필터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포터필터는 아니고요, 별도로 구입한 바텀리스 포터필터 그리고 바스켓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밑둥을 잘라낸 포터필터를 바텀리스 포터필터라고 하는데 추출이 잘 되는지 추출 양상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꿀처럼 이 떨어져 나오는 모습을 즐기는 맛이 이게 기가 막히거든요. 바텀리스가 아니면 이 재미를 누릴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 바스켓 크기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이 크기에 따라서 담는 양을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바스켓은 구멍의 개수, 사이즈, 위치 등이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물이 통과하는 저항이 다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물과 커피가 닿는 시간,
이 물이 흐르는 물기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맛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도구가 바로 이 바스켓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18에서 22g 용량의 IMS 성향의 바스켓이 대부분의 환경에서 안정적인 추출을 보장해주는 좋은 바스켓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18g짜리를 사용할 겁니다. 자, 이제 커피 맛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라인더 세팅을 해볼 건데요. 우선 원두를 붓기 전에 분쇄도 조절 링을 적당한 위치에 조절을 해줄 겁니다. 자, 사용할 원두가 약배전이다. 그럼 그라인더 제조사에서 추천하는 에스프레소 분쇄도 중 가장 가는 분쇄도에 위치시켜서 시작을 해주시고요. 자, 중배전은 가는 쪽으로 3분의 1 지점, 중강배전 이상은 추천 범위의 가운데 정도에 놓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둘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세팅 시간을 줄여줍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이게 더 큰 이유예요. 고장을 예방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추천한 분쇄도에서 커피를 추출하고 맛을 보시면 아마도 너무 쓰거나 텁텁할 거예요. 적정 분쇄도보다 가늘게 분쇄했을 때 이런 맛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때는 분쇄도를 더 굵게 조절해줘야 되는데 이때 홀스, 숫자가 더 큰 방향으로 조절 링을 돌려줘야 하거든요. 이렇게 조절을 하면 이 두 날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분쇄도가 굵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시작부터 적정 분쇄도보다 굵은 상태로 시작을 해버리면 이때부터는 점점 분쇄도를 가는 쪽으로 조절해가면서 분쇄도를 조절해줘야 되는데 온도를 모조리 빼주고 또는 찔끔찔끔 분쇄도를 가는 쪽으로 돌리고 분쇄하고 가는 쪽으로 돌리고 분쇄하면서 적정 분쇄도를 찾아가야 합니다. 원두 낭비가 엄청 심해지는 거죠. 만약에 원두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가는 쪽으로 분쇄도를 확 돌려버리면 여기 끼어있는 원두가 더 찌그러지면서 엉겨질 거잖아요. 이 상태는 엄청난 저항을 만들어내버립니다. 작동 버튼을 누르면 징 소리를 내면서 안 돌아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이 지잉 소리는 몇 초만 유지가 되더라도 그라인더의 심장인 모터는 바로 타버립니다. 그라인더랑은 빠이빠이인 거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작동이 안 된다 싶으면 바로 작동 버튼을 중지해줘야 합니다. 자, 이거 엄청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좀 더 길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어찌됐든 오늘은 약한 강배전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자, 이 로스팅한 지는 며칠 된 거지? 이제 딱 6일째 됐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가스가 많겠네. 네. 야. 분쇄 조절링은 업체 추천 범위인 숫자 3에서 15 가운데쯤인 9에 위치시켜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다음으로 그라인더 버세척을 해줄 건데요. 실제로 세척을 해주면 절대 안 되고요. 그라인더 세정제라는 걸 사용을 해줘야 합니다. 또는 이게 없으면 그냥 20g에서 40g의 원두로만 벌을 린스해 주시면 세척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원두 20g을 호퍼에 부어주시고요. 자, 린스용 분쇄를 시작할 건데요. 이때 분쇄 원두는 포터필터나 도징컵에 받아서 분쇄도가 적정한지 확인하는데 사용을 할 겁니다. 도징컵은 분쇄 원두를 받는 과정에서 튀어나가는 원두들을 완벽히 막아주고요. 편하게 포터필터로 옮겨 담을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컵입니다. 자, 없으면 바로 받아도 되긴 하고요. 이렇게 도징링을 꼽아서 분쇄 원두를 받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딱 20g 정확하네. 네. 18g만 남자. 18g. 장착해주고 짚고 흔들고. 야, 템핑. 자, 손가락으로 가로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추출 준비는 끝이 납니다. 자, 바로 장착합니다. 대략 45도 각도로 들어가서 90도까지 돌려주면 됩니다. 자, 이게 처음에는 좀 어색한데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장착하는 게 굉장히 뻑뻑해서 머신이 돌아갈 거거든요. 왼손으로는 머신의 반대쪽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오른손으로 장착해주면 훨씬 편할 겁니다. 자, 계량컵 0점 잡아주시고요. 추출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추출 시작 버튼과 휴대폰 시작 버튼을 동시에 눌러줍니다. 엄청 힘들게 떨어집니다. 힘든 느낌이 나네. 엄청 힘들게 떨어집니다. 자, 40ml를 받을 건데요. 약 36ml쯤에 정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57초, 58초 걸렸어요. 자, 이거 맛 한번 볼까요? 아니, 지지. 자, 이게 추출이 잘 된 걸까요? 이 판단은 대략 추출되는 모양이라든지 추출 속도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일단 느린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느린 거냐고 물어보신다면 40초가 넘는 추출 속도는 원두 컨디션에 따라 아주 느리다고 할 수도 있고요. 조금 느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메모하세요. 대략 로스팅한 지 일주일 미만이다. 30에서 35초까지를 적정선으로 보고요. 로스팅한 지 1, 2주 사이다. 25초에서 30초, 2주 이상이다. 20에서 25초 정도로 보면 적당합니다. 하지만 온도 종류, 보관 상태에 따른 컨디션, 그리고 취향에 따른 적정 추출 시간이라는 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입문자들 위한 참고, 가이드라인이지 완벽한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되긴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실추출을 위한 준비는 끝이 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쉽습니다. 대부분 지금까지 내용의 반복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숙련의 영역이 될 거니까요. 자, 그러면 아까 너무 분쇄도가 가늘었잖아. 분쇄도를 9에서 11로 2클릭만 굵게 조정을 해주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지. 자, 완전히 빼내야 돼. 분쇄도 9 때 남아있던 잔량들을 딱 빼주는 거거든? 네. 자, 오케이. 18.5g 넣고. 근데 18g 추출할 건데 왜 18.5g을 넣으라고 하시는 거죠? 이 그라인더가 로스가 있거든? 0.2에서 0.5g 정도 더 넣는 거야. 아, 조금 더 넉넉하게 넣어서. 맞아. 만약에 모자라는 경우에는 더 넣어서 새로 갈아줘야 돼서 그게 귀찮아서 그런 거야.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직링 사용해 볼 거거든? 네. 자, 도직링 장착하고, 자, 0점 다시 잡고 받아봐봐. 자, 분쇄 시작합니다. 자, 도직링은 분쇄 시에 넘치는 걸 예방해주는 미니 칸망이 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없으면 그냥 흘러 넣으면 가겠는데요. 와, 18.2g입니다. 걸어낼게요. 정확히 18g을 맞추고요. 침칠봉 쓸 거거든? 네. 요렇게 생겼지. 네. 여기 너무 뾰족한 걸 쓰면 안 돼. 네. 약간 싸구려들 중국 거 있지. 네. 그런 거 사면은 진짜 사람 몸에 찌르는 침 있지. 그거를 결합시켜 가지고 쓰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거 너무 뾰족해 가지고 바스켓 깃을 내더라고. 이제 돌려보세요. 자, 이 침칠봉 작업은 골고루 펴지게끔 하는 작업이에요. 자, 내가 한번 해볼게. 끄트머리부터 요렇게 모아준 다음에 돌려야 돼. 자, 3-4바퀴 돌리고. 근데 이것도 한 3-4번만 돌려주면 되지, 이걸 오래 해주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거 계속 돌리면 안 돼. 왜요? 미분이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간단 말이야. 그 미분이 너무 밑으로 쌓여버리면은 네. 이 바스켓 구멍을 막아버려. 네. 그럼 추출이 엄청 길어져. 그리고 일부 그 미분들이 바스켓 구멍을 어느 정도 막는 애들이 생기거든. 네. 그럼 구멍이 좁아지면 걔는 물총처럼 쏴버려.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채널링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채널링이 아니라 미분이 막아서 채널링이 발생하는 거야. 너무 많이 돌려버리면. 자, 그리고 요거를 탁탁탁탁탁탁 쳐줘. 탬핑 같은 경우는 적당한 힘으로 타줘주면 되는데, 이때 수평을 유지해주는 거랑 매 추출마다 동일한 힘으로 눌려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템퍼는 앞과 수평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자동 템퍼예요. 자, 이제 네가 또 추출해. 돌리기 그리고 끄고. 왼손으로 파지하고 포토필터 장착. 자, 추출해줍니다. 야, 속도가 좀 어떤 것 같아? 아까보다는 빨라졌는데 그래도 좀 처음에 나올 때 힘들게 내려오는 느낌? 그 아까처럼 되게 힘들어하진 않는다, 그치? 네, 맞아요. 36mm의 스톱. 야, 아직도 좀 느리네요. 자, 뜨거운 물 250ml에 희석시켜서 맛을 봅니다. 아니, 네가 먼저 봐봐. 야, 너 이거 카메라 도니까 되게 예의 바르다. 전 맛있는데요. 아, 그래? 네. 맛있어요. 어떻게 맛있는데? 우리 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맛있습니다. 약간 다크 초콜릿 같고 엄청 진한데 맛있습니다, 저는. 좀 진하네. 약간 쓴맛도 좀 있긴 해, 근데. 아, 그래요? 저는 맛있는데. 보통 여기서 멈춘단 말이지. 아, 네. 여기서 한 번 더 가보자. 블로우포로 불어내고. 자, 14.5 정도가 난 딱 맞을 것 같아. 딱 좋아. 지금 네. 딱 좋은 것 같아. 네. 그렇지. 야, 때깔 죽이지 않냐? 아, 엄청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약간 빠른가? 자, 가스가 좀 많긴 하거든? 네. 그래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자, 36mm 스톱. 자, 29.2초. 야, 거의 완벽하다 지금. 정말 기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때깔을 가지고 있는 에스프레소네요. 다시 250ml의 물을 희석시키고. 앞으로 다 담으면 돼. 자, 이 커피는 진인이라는 커피인데요. 부드럽고 카라멜리하고 자, 고소한 단맛이 드셔보세요. 특징인 커피거든요. 맛이 이제 좀 살아난 것 같아요. 아까도 맛있었다며. 아니요, 아까 전에는 어. 쓴맛에 가려서 뭔가 이 맛이 없었어요. 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쓴맛에 가려져 있던 맛이 확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좋다야. 농도도 진한데 네. 쓴맛이 엄청 줄었지. 맞아요. 엄청 맞지? 줄었어요. 네. 그렇지. 그 고소한 맛하고 이 진 특유의 맛들이 진짜 잘 올라와 있네. 맞아요. 지금 이걸 먹고 나니까 아까 추출했던 거는 쓰기만 쓴 녀석이었구나. 자, 맛의 영점은, 즉 맛있는 커피의 기준은 결국에는 맛으로 잡아 나가는 거거든요. 이때부터는 바리스타 하랩이든 신이든 누구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고요. 추출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히 자신의 미각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맛있어라 하는 맛, 또는 저희가 제시한 맛에 가장 가까운 맛을 내는 추출법을 선택하시면 그게 정답인 겁니다. 저는 다만 이 정답에 도달하는 지름길을 안내해 드리는 거고요. 거기까지 가는 건 직접 가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 추출과 테이스팅을 하는 과정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과정의 재미는 2배, 아니 4배, 5배가 됩니다. 또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이런데 의견이 교환되고 하니까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지. 네, 맞아요. 이거 공감이 되게 되고. 맞아. 네. 이 커피 맛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아주 멋진 모험이나 탐험 같은 설렘과 성취감을 제공해 주거든요. 그리고 맛을 볼 때는 다르게 추출한 2가지의 커피를 동시에 맛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내린 것부터 맛보자. 맛은 있지. 맛은 있는데 이제 네, 일단 2개를 동시에 한번 맛을 보죠. 쓴맛이 아예 없어지지 않았냐? 이거 맛이다, 이거 맛이니까? 처음 내렸을 때 얘는 맛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 추출된 에스프레소로 만든 아메리카노를 먹으니까 그냥 월등합니다. 얘를 마시니까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이게 사람 마음이 간사하다니까. 진짜 와. 한 잔 맛보고 나서 나중에 다시 맛을 보고 하면 그 차이를 기억해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정확도도 무척이나 떨어집니다. 또한 첫 입에서 느껴지던 2컵의 맛 차이는 사실 무시를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끝을 내면 안 되고 네. 사실 첫 입에는 네. 이 편차가 느껴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네. 그래서 여러 번 마셔보는 게 되게 중요해. 네. 보통은 첫 잔이 더 강렬하게 다가오고요. 2번째 입을 댄 잔은 이 강렬함이 완화가 돼서 느껴집니다.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여러 번 맛을 확인할 때 그때 진정한 맛 차이가 서서히 목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둘 중엔 분명 더 나은 맛이란 것도 있을 거고요. 잘 추출된 이 진이라는 원두에서는 산뜻함이 있는 것 같아요. 맞지? 네. 그치. 원래 강배전이라고 해서 네. 그냥 묵직하고 진할 것만 같은데 얘가 가지고 있는 네. 밝은 느낌이 있거든. 맞아요. 그게 확실히 느껴져요. 맞지? 네. 그 그 친구분은 이렇게 만들어졌나요? 이런 맛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다고 하더라고. 쓴맛 때문에 향이 다 가린 것 같다 싶으면 분쇄도를 좀 더 두껍게, 자, 생각보다 커피가 너무 묽고 향을 온전히 뽑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 싶으시면 분쇄도를 좀 더 가늘게, 거기에 로스터리가 제공하는 컵노트에 집중하면서 맛을 보시면 자, 만점입니다. 쉽죠? 자, 이렇게 마음에 드는 세팅이 끝나고 나면 정말 중요한 일 하나가 남습니다. 자, 커피를 사용하고 나서는 세척을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이 과정을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이제 청소를 할 거거든. 네. 자, 포토필터 제거해봐봐. 사용한 에스프레소 머신에는 따뜻한 물과 접촉했던 원두 미분 찌꺼기들이 여기에 묻어 있겠죠. 자, 세균이 번식하고 악취가 발생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커피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 머신에서 발생한 악취가 다음 커피의 컵에 영향을 반드시 미칩니다. 이런 설이 있거든요. 물을 익게 해주시고요. 자, 슥싹 해줍니다. 이 동작을 10초에서 20초 정도만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할 때 물 떨어지잖아. 네. 물이 넘칠 수 있으니까 밑에 뭐 받치는 게 좋거든. 그 스팀 피처가 좋아, 좀 넓은 거.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번 헹궈주고. 여기에 엄청 커피 찌꺼기들이 많이 묻어 나오네요. 맞아. 이런 것들을 이제 씻어내는 거지. 탈탈탈탈. 자, 다시 물 내리고. 스윙. 자, 요렇게 한 2-3번만 해주면 돼.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청소는 끝난 거야. 자, 포토필터도 씻어주시고요. 그 친환경 세제야 네. 옥수수로 만든 거거든? 한 20에서 30g 컵에 담아가지고 넣고 갈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로 린스를 해주고 나서 추출할 원두를 바로 투입해도 괜찮아요? 아니야. 원두를 한 20g 정도로 네. 얘를 또 씻어내야 돼. 그래서 결국에 원두가 들어가네요. 결국 원두는 들어가. 그래서 안 쓰는 원두나 네. 이렇게 좀 남은 원두 있잖아. 네. 그런 것들을 요때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매일 해요? 아니. 우리가 커피를 매일 마신다고 했을 때 한 2주에 한 번 정도만 해주면 돼. 옥수수 냄새 나네요. 옥수수니까 옥수수 냄새 나겠지. 자, 이렇게 머신들을 사용해 주시면 이 기기들은
매 추출마다 퓨어한 원두의 향으로 보답을 해줄 겁니다. 커피는 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쇄할 때 올라오는 향, 커피가 물에 적셔지면서 추출될 때 올라오는 아로마, 그리고 한 입 머금었을 때 구강을 통해 코로 전달되는 플레이버, 그리고 한 모금, 그 뒤로 우리의 들숨, 날숨 속에 그 매력적인 향들이 배어나옵니다. 향에서 시작해서 향으로 끝나는 거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커피는 마법이다. 일 많다 일 많어 싶은 이 많은 추출 도구들은 추출 시작과 동시에 놀이터에 비치된 그네, 희소 같은 놀이기구들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로 변해버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커피는 소통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대표적인 소통의 음료가 있죠. 하나는 술, 그리고 하나는 커피. 커피를 내리는 과정은 아주 이론적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을 즐기는 당사자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향에 취해 감성적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마시면 다시 이성적이게 됩니다. 두 사람을 이성적으로 소통하게 만들지만 그 분위기는 꽤나 감성적이게 만들어줍니다. 커피는 향으로 만든 마법 같은 소통이에요. 자, 오늘 올려드린 이 방법은 일주일 된 강배전 커피, 그 중에서도 진이라는 커피의 0점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물론 다른 강배전 커피나 중강배전 커피에도, 그리고 다른 커피 머신에도 같은 순서와 이론을 적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문제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약배전이나 중배전에서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좀 더 어렵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중약배전 원두를 가지고 에스프레소를 정석으로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다음 영상 나오기 전에 오늘 영상 복습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추출이 재미지다 하고 커피 너무 많이 드시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저도 요즘에 커피 오후에 마시면 힘들더라고요. 이상 커피 디자이너 제이였습니다. 살룻!